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시장을 조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본 채널은 일목균형표 공부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간혹 시장에 대해서 전망 같은 걸 조금 하기도 했었지만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종목에 접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하면서 실전 활용을 좀 보여드리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께 무슨 종목을 제시를 하고 시장의 몇 점을 계속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흥미는 덜 유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채널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늘도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71포인트나 빠졌고요. 장중에 3003까지 내려가가지고 3266을 갖다가 지금 3000을 깨려고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이제 셀트리온이 또 실망매가 터지면서 일봉의 기준선이 무너졌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하긴 한데, 흔들지 않고 더 가겠다 그러는데, 미리 예방주사 놓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돌아오는 그 주말의 변화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기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코스닥은 1월 8일이 현재로서는 상투가 되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아시는 대로 1월 8일 종반에 초급등을 했다가 외국인 들어오면서 월요일 아침에도 급등했다가 이거는 선물이구나. 3266을 찍고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런 식의 어마무시한 상승이 그 상투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리고 좀 주중에 혼조 끝에 버티다가 금요일날 무너지고, 그래서 금요일날 이러면 월요일날 추가 하락하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제법 큰 음봉입니다. 이런 게 나와도 그날 저녁에 보면 꼭 미국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티키타카 그랬는데 축구에서 공을 탁탁탁탁탁탁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빌드업 그러니까 몰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탁 올려놓고 미국이 탁 올리고 우리가 올려놓고 미국이 탁 올리고 이러면 상승이 좀 나와도 안 빠지고 좀 간다면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연봉 밀어놨는데 미국 그날 밤에 올리면 우리 그날 아침에 올라나와 버리죠, 그죠? 그래도 물론 수급 안 좋고 이러면 올라다가 다시 떨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요. 근데 이날 떨어질 때는 미국하고 연봉을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이날 하락 크게 했다가 돌아갔고, 그죠?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빠져버리고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크게 반등을 좀 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빠지면서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은 당분간 조금 삼가하겠고요. 대신 이제 균형표에서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지나가면서 이제 미증시가 좀 이전과 다른 점, 그 전에 강세로 올라올 때는 지표들 나쁘고 고용지표 나쁘고 막 이래도 다른 조금 빌미만 있어도 그냥 상승 위주로 갔었는데 주말 미증시를 놓고 보면 호황제가 다 있죠. 우선은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주가 부양책에 대한 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FOMC 의장도 딱히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인용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등 있었지만 테이퍼링 우려 같은 거 그런 거 없었고요. 이런 거 큰 게 나왔으니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날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소비지표, 미국은 GDP를 거의 소비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GDP 성장률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소비지표가 좀 부진해지고요. 미시간데, 소비자 태도지수도 좀 낮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특징은, 이제는 호재가 있어도 별로 반응을 안 하네, 라는 거였고, 오늘 저녁은 휴장입니다.
그 미국 하락에 우리도 이제 약세 출발해가지고 밀리다가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확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초반 눌러놓고 돌릴 때는 지수가 돌아갈 때는 이게 그동안 계속 하락해도 금요일 빼고는 자꾸 꼬리 달던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안정을 시키려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도 오버나잇 한 거나 이런 것을 끊었는데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이따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선물 15분봉 기준선이 여기가 정확히 419점입니다. 그 제가 이 숫자가 자꾸 이제 421, 420, 429.4 내려오는데 19.1을 불러드렸었거든요. 여기 딱 부딪히고 근데 이제 뭐 횡보하다가 여기서 엎어지죠. 이게 온봉 323이었는데 뭐 이따 한번 보죠. 그 저는 지금 일목선언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 장중으로 세분해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인데 굉장히 안에서 등락이 좀 심해요. 뭐 실제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4, 5포인트 이사로 튈 때도 있고 오늘 고가 저가 한번 보세요. 이게 412 찍고 요 올라가서 7포인트 올라갔다니까요. 장이 이 판입니다, 여러분. 네, 415에 출발해가지고 417 갔다가 412 갔다가 419 갔다가 또 415 갔다가 막 이럽니다. 이게 등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예, 오히려 지난번 만기날은 뭐 장중에 1포인트 움직이기도 어려웠었는데 예, 금요일로 확 밀어버리고 이 찌글찌글 오늘 급락했다 올려놓고 찌글찌글 하다가 툭툭툭툭 이렇게 때리면서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복귀해 볼 겁니다. 시장이 좀 약세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주초 지나면서 이제 기사들도 보면 뭐 급등에 따른 부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총재모도 그런 이야기 뭐 과열에 대한 거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뭐 아시는 분은 다 이제 아시는 이야기인데 예 조금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외국인들 지난번에 1조 6천억 사던 1월 8일 날 이날 알고 봤더니 이 금액 전체인지는 모르지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중국 통신사 세계가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채워 넣는 매수였다. 그 지속성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날 많이 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급등하다가 이제 빠져버린 날이고요. 이후 이렇게 조정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가에서 지수가 25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죠? 3000포인트 대해서 250 하면 그냥 250이라고 하는 수치 자체는 절대 수치는 큰데 3000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얼마 아니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뭐 현선물 다 하니까 예, ETF하고 제가 이제 오늘 장전에 적어드린 건데 여러분 기관 매도는 지속되니까 일종의 상수로 보면요 계속 나오면 외국인 현물 매매는 변수입니다. 개인 매수도 그냥 상수예요. 그전에는 보세요. 개인 매수로 올랐다 소리 한참 했잖아요. 그죠? 동학개미 군단 어쩌고 저쩌고 뭐 외인기관 다 팔아도 개인이 사면 올라가네. 지금 그리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건 이쪽이 덜 팔아서 그렇거나 예, 그래서 그렇지. 이 작심하고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성의 문제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놓고 파는데 개인들이 이건 이제 지난 주말입니다. 오늘 아닙니다. 예, 주말에 이제 개인이 2조 천억을 샀잖아요. 그죠? 2조 천억 아니라 몇 조를 사든 적극적으로 호가를 올리면서 쏘면 낫고요. 아니고 때리는데 아래서 받아 나가면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절대적 기준 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기보다는 30일 이후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기관 매도와 외국인 매수는 그냥 현재까지는 지속이잖아요. 상수잖아요. 근데 외인 산 날은 지수 올라요. 외인 산 날은 지수 올라가고 외국인 산 날은 지수 올라갑니다. 그죠? 예. 판 날은 이날은 뭐 그냥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것만 가지고 보자면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지수가 안정이 되거나 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기관이 시작하면서 한 25분 만에 2,588억을 순매수를 해가지고 와 기관 돌아섰나 보다. 연기금도 아까 매수가 찍혔거든요.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1,000억, 2,000억 때리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기관이 뭐 좀 이따가 이제 결국 매도로 돌아가 버리니까 지수 쫙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식의 설명드리는 부분도 또 패턴이 달라지거나 할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또 다른 애들이 더 심하게 때려서 빠지거나
아니 외인은 팔지만 기관 뭐 개인이 사서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지금까지 이제 11연속이었으니까 내 팔다가 사고 오늘도 종반에 보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난 수급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아침부터 이래가지고 들어왔고요. 오후에 빠질 때 좀 흔들다가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관이 이게 2588억입니다. 9시 한 25분경이던가. 예.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그때, 예, 선물은 15분 기준선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이제 기관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들어올 때 잠깐 반등하죠. 여기 삼성전자를 묶어놓고 보면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데, 예. 그 다음에, 예, 외국인은 뭐 시작부터 매도해가지고, 1000억, 2000억대화가 좀 횡보하면서 조금 이렇게 협조할 때 지수가 약간 수렴하다가 다시 팔면서 기관도 팔고 다시 쭉 빠져버립니다. 예, 막판에 또 조금 들어왔지만, 예, 그러니까 매도를 좀 줄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외국인 흐물이 변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면은, 예, 뭐, 장중에 베이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긴 하는데 대체로 나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예,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들었습니다. 종가 베이시스 이건 뭐 무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보면 이것도 중간에 빈동은 조금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예, 콜을 팔고 풋을 샀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하방 헤비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근데 코스닥 지수를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뭐 ETF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장중으로 보면 이 녹색선이 지수인데 코스닥 외국인 사고 팔고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동조가 좀 되는 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작하고부터 조금 이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월요일까지 빠지게 되는데 아침에 올라오면서 선물을 오버볼을 발소 제가 413일 잘랐는가 414일 잘랐는가 모르겠는데 숫자가 하도 계속 변했어요. 했는데 조금 그렇게 잘라본 게 걸레문 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빼고 나면 일방적으로 가는 장이 좀 적었고요. 그다음 아침에 일단 뭐 외국인 선물하고 기관 해물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다음에 삼전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합이면 올라가는 게 빤하니까 당장 위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매도 자르고 데트는 위로 가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게 간혹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보면은 신고가 돌파했다가 빼버리잖아요. 신저가 만드는 거 뒤집는 일종의 속임수인지 실패형 신호인지 몰라도 간혹 이런 경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420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좀 깔짝거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추세가 좋으면 추세 타면 편한데 등락폭이 좀 나오면 장중 거래를 해도 이게 나름 재미있거든요. 17 갔다가 12 갔다가 또 16 갔다가 이런 곳이 이게 폭이 얼마입니까? 선물은 4포인트예요. 그때서 그걸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4포인트 움직이는데 그리고 제가 가격 라운드 지수 단위로 뭐 등락하는 그런 것들 그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장중에 제일 편한 건 미세파동 200T 기준으로 완전 역배열이거나 정배열 가면 매매가 편합니다. 종목도 15, 30분 기준선 타고 그 날아가면 제일 편하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뭐, 예, 좀 손을 보든지 아니면 더 굵은, 더 넓은, 더 여유 있는 라인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등락이 귀찮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30분은 이게 너무 멀고요. 15분 기준선 보자 그랬습니다. 기준선은 오늘 어찌 됐을까요? 이 기준선을 한 번도 돌파 못합니다. 그럼 하방 유지죠. 초반에 잡보세요. 이 수급 조금 복귀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뭐 특별한 기법도 아니고 별거 없어요. 아침 지수가 오히려 뜬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로는 가능할까? 기관 사죠, 그죠? 외국인 선물인지 약간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외국인 매물이 팔다가 일단 조금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시초까지 딱 때려놓고 좀 반등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지수가 아침에 초반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 이거 뭐 현물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상승업종은 뭐 사실 예, 별거 안 됩니다. 건설 운송 장비인데 이게 종반까지 건설 운송 장비가 강했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65하고 줄 거 놨죠. 근데 이건 이 시간 마디를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해가지고 417, 처음에 417 갔다가 412 갔다가 다시 417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막히고 밀리면은 선물은 그럼 여기서 매도를 쳐야 돼요.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게 결과 말씀드린 걸 지지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자 가봅시다. 이때는 15분봉 기준선이 419.4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지하면서 가죠, 그죠? 지지하면서 갑니다. 올라옵니다. 근데 자 장중 추세 타기에서는 이걸 타고 올라온다, 그죠?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걸리는 거 보세요. 418에 걸리고 416에 지지받고 여기는 413에 지지받고 여기는 416에 저항받고 이럽니다. 보이십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우연히 일치수도 있고 하지만 412, 416, 413, 또 417, 그 다음에 요 416 라인 안 깨고 더 올라갑니다. 419.2 딱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면 요런 거 이탈하면은 이제 그 롱이면 청산, 뭐 ETF 장중 매매라면 레버리지 청산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419.2에 뭐가 있다 그랬죠? 15분봉 기준선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롱 끊고 이탈에 이제 다시 매도로 가버립니다. 그 실체 한번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네. 살짝 내려왔다, 그죠?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 딱 걸리죠? 15분 긴수부터 딱 걸리죠, 그죠? 근데 기왕에 이제 일목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고 늘 여기 가다 걸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걸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재수 좋으면 이렇게 딱 고침이 나고 이런 데는 보세요. 딱 저점 찍고 돌아가잖아요. 이건 뭐 좀 다르지만 여기 보세요. 이평 딱 찍고 돌아가죠, 그죠? 긴선 딛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우리한테 순순히 협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막 깼다가 올랐다고 난리를 치죠. 이런 원봉 이걸로 보면 내려올 때 보세요. 깼다가 올라갔다가 또 장중에 잠깐 돌파 나왔다가 여기도 돌파 나고 이 자체를 갖추시 매매하면 왕자 동닭이 딱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더 굵은 선을 보거나 구름 하단까지 기다리더라. 그런데 구름 하단까지 가면 410에서도 얼마까지 갑니까? 10포인트로 올라가야 이걸 만나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때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오늘 어제 추세 매매 들어간 사람은 만약에 이거 돌파했나 청산해야지 이러면 그죠? 엄청나게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 시간마디에서는 별 변화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까 76하고 시간마디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419.20 걸리고, 그죠? 뚝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롱에서 숏으로 바꾸고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 그때 오니까 수급도 또 바뀌네? 이 사람들이 15분봉 기준선에 걸렸다고 이러지는 않겠죠. 우연일지는 몰라도 삼성전자도 5분봉에 기준선 부분 걸리고요. 기관과 외인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싹, 근데 이제 외인 선물은 못 들어오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때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봉을 요렇게 잡으면 65에 걸렸습니다. 65가 일목 기본수치잖아요. 65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신 15분봉 기준선 자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나간 거 가져와 가지고 봐라 여기 맞다가 아니라 장중에 올라가면서 하던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요. 잠깐만요. 저는 뭐 이 영상을 와서 보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뭐 굳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6을 끌고 놨죠. 그래서 여기서 일목이 기법 하나 들어갑니다. 아까 보시면 그 전날 여기로 좀 가볼까요? 그 전날 여기 어디 갔더라? 이 지점이 보시면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제 시간마다 잡는 방법 중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 리듬이 맞는 날도 있고 안 맞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맞으면 이제 뭐 접목하면 참 편하니까 이 만든 고점하고 이 저점하고 52 기본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2를 한번 잡아 놓은 건데 이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 현재 가장 최근 고점이 여기니까 26 잡아봤고, 근데 여기서 시세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했습니다. 안 뒤집어졌습니다. 올라가다 엎어지거나 내려가다 뒤집거나 안 해요. 그런데 가격 419.2에 가서는 들이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산을 해봐요. 이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디 갔지? 그럼 역산을 해봐요.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뒤를 밟아가 봅니다. 너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랬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미국의 법의학 드라마 CSI를 해가지고, 그죠? 이게 뭐 이제 마이애미 버전도 있고 라스베가스 버전도 있고 아마 그랬었죠. 제가 이런 거 탐정물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여러분 헌병 출신이에요. 조사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사계 그러죠. 거기 보면 왜 그 탄착점에서 탄흔 벽이나 이런데, 그죠? 아니면 어떤 물체 뚫고 지나간 여기를 역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떤 물체 같은 게 있다고요. 총알이 통과했다면 여기다가 이걸 여기를 꽂아봐 가지고요. 불을 딱 켜면 레이저가 쫙 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뭔가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데 꽂아 가지고 레이저를 쏴보면 이쪽으로 가고, 그죠? 이러면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범인은 여기서 쐈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보니까 총소리는 총 이웃이 6발 났다고 하고, 실제 그리고 거의 연속적으로 났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났다 그러고요. 거의 연속적으로 하고, 하나는 탄착군을 보니까 여기 아니요, 그저 탄도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레이저가 가요. 그러면 최소한 범인은 2명입니다. 그죠? 거의 동시간대에서 여기다 다다다닥 쏘고 여기 가서 똑 쏘고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이동이. 근데 이 친구는 이 문 앞에서 쏘고 이 친구는 이쪽 창문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죠. 역으로. 저는 이제 비율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내가 앞으로 던졌을 때는 안 걸렸어요. 일봉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변화마디가 있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예서라 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면 얘는 어디서 흘러왔지? 그러면서 그걸 한번 가봐요. 그것도 이제 너무 억지스럽게 만들면 솔직히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요렇게 흘러오는 중에 이런 저점들은 한 점도 아니고 좀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가는 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신하게 꺾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좀 두루뭉실하죠. 이런 자리에서 뭐 쫙 가가지고 어떤 숫자가 걸렸다. 그건 좀 그래요. 그 안에 파동이 몇 개인데,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근데 얘는 이 전체 하락의 제일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 바닥하고 여기가 65개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76주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리죠. 그죠? 그럼 니 여기 오면 나 어떤지 보겠다 이겁니다. 내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될지 저점 될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앞으로 변화를 때려잡아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보면 이건 어차피 이제 하루가 끝나서 그런데 이게 53이면 52잖아요. 이게 키우면 영웅문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3시 15분 끝나고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아예 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52, 65, 76으로 간다, 그죠? 그럼 이걸, 여러분, 저는 균형표 실제로 적용했던 걸 실시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6 한번 보세요. 76에서 흔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깨고 내려오면 그냥 쫙 빠져버리겠죠, 그죠? 뭐, 저점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만약에 이걸 안 깨고 뒤집어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상승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쁜 짓 하는 건 가면 톡 꺾고 이거면 톡 꺾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매매를 좀 쉽게 하게 해주는 건데, 그 뒤에 이건 오늘 중국 지표인데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중국 지표 좋게 나오고요. 중국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 갔더라? 예, 76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죠? 76이라면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아까 65에서 그다고 76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아무튼 지금 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아, 이건 종목입니다. 이거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이고, 이 앞에도 매매했었고, 이게 전날 일 샀거든요. 조정 중에. 아예 이거는 그냥 차트 패턴 보여드리려고 캡처한 거고요. 이것도 차트 패턴 때문에, 장점 보세요. 추세했다고 쫙 가잖아요. 이건 이제 3봉입니다. 조금 단기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IA도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추세 타고 가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선물 분봉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추세 타는 매매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보세요. 안 깨잖아요. 안 깨고 가잖아요. 아니면 이거보다 좀 급하게 가면 20평 같은 거 보셔도 되고, 그거 이제 GS건설. 예, 저는 뭐 건설은 GS건설 좋아합니다. 좋게 보고, 이거 GS건설은, 이게 지금 무슨 일로 캡처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주택 관련해서는 공급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겁니다. 그 76에 이제 빠져가지고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늘어져 버립니다. 되게 늘어져 버려요. 되게 늘어져 버리는데 제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최고점에서 5분봉 지금 33 와 있다고, 예, 그런데 그저 확 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418대 갔다가 뭐 7530 이렇게 깔짝거리 됩니다. 415.4. 근데 사실 이 폭이 여러분 장중에 이 한번 보세요. 그냥 끝에서 끝을 재면 폭이 이제 2포인트가 좀 넘어가잖아요. 그죠? 장 안 움직일 때는 장중에 1포인트도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예, 뭐 데트라면 먹을 수 있는 구간 같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까지 일일이 다 먹으려고 되면 곤란하고요. 그냥 딱 가격 리듬이 정확하게 오면 그냥 좀 쉬운데, 예, 이러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분 33 뒤에 그냥 확 때려버리잖아요. 쭉 빠집니다. 이것도 보면 가격이 417 라인, 네, 17 라인. 그리고 16개 뿌려. 그러면 415로 가고, 잘못하면 414로 가버리는 거죠. 그때 되니까 또 기관에 갑자기 뭐 왕창 때려야 되네. 외인 선물도 지금 그렇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오늘 지수 무거운 게, 삼성전자가 보세요. 금요일로 전환선 깨버리고 오늘 이러고 있잖아요. 지수가 좀 무거울 수밖에. 물론 아침에 들 때는 좋았는데, 그러면 다시 빼버리니까. 오늘 뭐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받았다 그러는데, 그하고 관계없이 오늘, 예, 장중에 약했었고요. 그거 보세요. 조금 전에 원봉 33 그랬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412까지 내려버리잖아요. 어디서 417에서. 416이 달에 매도를 쳐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고 여기 이제 돌파에 걸어두면 416, 415, 412, 413. 못 먹어도 2, 3포인트를 먹는 거죠. 이거 활용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33에서 때렸죠. 그럼 40이잖아요. 돌잖아요. 돌아버리네, 그냥. 33 다음에 시간마다 일목이 4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격이나 시간 리듬을 타주면 조금 그래도 어려운 장이지만 쉬워요. 그 저보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큰 그림 보지. 그것도 맞고요. 근데 자기가 리듬을 탈 수 있으면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게요. 오늘 지수가 크게 봐서 시가이후 상승과 어디 하락을 합쳐보세요. 등락폭이 얼마인지. 뭐 거의 15, 20포인트 짜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기술껏 벌어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뺑뺑이 돌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잡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추세 안에서 보자면 1차 돌파하고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는 다시 하락 추세 돌파가 되는 거죠. 추가 상승이 또 열리는 거죠. 못하면 혼자 보이거나 다시 주저앉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종목이 이렇게 일봉이 쭉 내려오다가 특정 변화일에 기준선 돌파했다. 예? 그럼 일단 매수를 해보고요. 기준선 깨지면 일단 이게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이게 문제됩니다. 근데 다행히 요거 옳았었고요. 이 후행스핀이 돌파하면요. 전환선 기준선이 지금 호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거 돌파하면은 다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등락입니다. 올라오면 여기 걸리고. 네, 414부근, 412부근에서 414부근 오락가락 하고요. 오해도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 뭐 급락 나오고 돌파 나오고 뭐 이 짓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보시면 돌려놓고 이렇게 쌍봉형 만들고 이 선이 깨져 버립니다.
이 선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412부근입니다. 412부근 13.5 13부근에서 이 깨지면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요, 아마 선물 매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장 초하고 이럴 때 보면 호가당 수량이 몇 개 없어요. 과거에 호가당 수량이 200개, 300개, 300개, 400개씩 있던 거하고 다르게 최근에는요, 호가당 선물 수량이 10몇 개, 20몇 개 이럽니다. 그래서 급진할 때 주문 한번 내보세요. 체결 안 되고 가버립니다. 체결 안 되고 올라가고 체결 안 되고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급진하는 거는 시장가 매매하라고 그러는데, 주문을 아예 시장가 매매 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대놓고 끊어먹거나 사거나, 아니면 오늘 뭐 장이 나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이닉스 올랐고요, 삼성전자 빠졌고요, 자동차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언택트에서 텍트 관련주 강하더니 오늘 뭐 전반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음식료도 빠져버리고요. 오늘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약간 방산, 그다음에 미사일 뭐 이런 쪽으로 오늘 강하더라고요. LIG 넥스원이 현궁 만듭니까?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와중에도 수소차 요건 강했고요. 저희가 NK를 요 앞번에도 며칠 단타를 하고 오늘도 조금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 이런 것들은 오늘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요 한국 빠마 막 난리가 났고요. 필룩스 결국 상가 보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선물을 지난주 이제 월요일 상토로부터 이렇게 큰 파동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뭐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시 하락 N자로 가면 이 다음에 이제 403 목표치가 보이고요. 저는 뭐 403 간다 못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94 그러면 10포인트씩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82 이대로 가버립니다. 그건 이 목표치를 그대로 뺐을 경우, 계속장이 반전 못하고 하락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갈지 덜 갈지 더 갈지 그건 저는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봉. 자, 제가 1월 8일에 미국의 변화일들이 큰 게 오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코스닥 여기 상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월요일 아침 잠깐 올랐다가 상투 치고 빠져버렸고요. 지금 현재 3260에서 3013까지 와 있고요. 다만 이 내려오는 과정이 그냥 나가. 밖에 누가 왔나 봅니다. 이 멍멍이가 둘이라서 갑자기 저러네요. 그 다음에 제가 종지수 마디를 한번 끌고 본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냥 공구용입니다,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죠. 이 분봉을 한 30 정도 한번 열어볼게요. 30 정도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웨이브 카페에 와보시면 어디 갔죠? 이걸 좀 올려놓고 카페에 여기 자료실에 가보시면 일몰 경보지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여러분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계산법에 대한 파워포인트 이게 올려져 있으니까 첨부 파일 눌러가지고 보시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그냥 설치 파일 없이 실행 파일만 실행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가가 3266.232잖아요. 그죠? 파동이 생긴 대로 넣어보는 겁니다. 이 저점이 3047.5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금요일 아침 고점이 3189.90입니다. 이 하락의 N자를 가지고 일목방식으로 목적 계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거 놓고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 파동을 가지고 이제 근육표가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목표치 분석 방법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이 첫 하락이 몇 포인트냐면, 예, 마이너스 2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하락이 마이너스 142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해봅니다. 아닌데. 되돌림이 142포인트. 네, 되돌림이. 이걸 가지고 그냥 해보면, 이 하락한 폭을 그대로 밑으로 잡아 빼버리면, 이걸 일목에서는 영문으로 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2800이 나와요.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3266에서, 예? 화요일날 장중 저점이 3047이잖아요. 그럼 이 3047에서 200포인트를 그냥 빼는 거죠. 그럼 2828이 나옵니다. 2848이 아니라 2828로 나오네요. 계산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이 뭐 나중에 진짜로 나빠가 여기거나 아니면 더보다 갈 수도 있고, 거기 안 가고 또 돌아갈 수도 있죠. 그냥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3189까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거 이제, 예, 바로 금요일 날 아침 순간 급등이 확 빠져버릴 때 3189까지 갔다, 그죠? 요 돌아간 게 이제 142포인트니까, 이 142포인트를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요렇게 올라간 거 이제 어깨라고 친다면, 예, 목선에서 어깨까지고요. 여기는 이제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야, 이리 이제 머리 두상의 상투라면 요거는 어깨라고 합시다, 어깨. 이걸 목에서 다시 빼버려요. 그걸 이제 V 값이라고 합니다. 그게 2905가 나옵니다. 2905가 나옵니다. 돌림폭만큼 다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하락 218포인트를 3189 반등했던 고점에서 다시 빼버립니다. 이 두 개를, 예, 같이 놓았을 때, 전문적인 용어로 똔똔이라고 하죠. 예, 똑같이 놓으면, 예, 이게 영문의 N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쇄체 대문자로 쓰면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일목에서 N 값이라고 합니다. 요거 빠진 만큼 여기서 빼버리죠. 그래서 중심을 여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얼마냐 하면 2971이라고 나옵니다. 2971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지수가 3003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을 채우러 간다면 여기서 한 40포인트 빠지면, 야, 여기로 가버립니다. 여기로 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하루에 70포인트 빠져버리잖아요. 그 제가 전에 올라올 때 그랬죠. 과열권은 맞는데 이건 권역, 그죠? 면을 이야기를 한다고. 과열권인데 거기서 뭐 과열이 하루 이틀만 더 가버리면 하루에 100포인트 다르면 움직이는데, 그러면 뭐 지수가 뭐 3000, 3100, 3200 그냥 단순히 달려갔잖아요. 거기서 더 튀면 뭐 3300, 400이 금방 갔죠. 그렇게 미친 듯이 가버리니까 이걸 지수 목표치를 정확히 딱 얼마 이렇게 하기 어렵다니까요. 떨어질 때도 그랬잖아요. 1800 정도에서부터 슬슬 저희는 나름대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1500 잡아놨는데, 야, 최악의 경우 1500 보자. 1506 봤더니 1400대까지 떨어졌다 왔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뭐 100% 이상 떨어지는 날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걸 잡을 때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그랬죠. 그런 속에서도 뭔가 좀 집어본다면, 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 걸 좀 찍는다면 이제 시간 같은 이걸로는 몇 점을 좀 찍어볼 수는 있죠. 찍어볼 수는 있는데, 네, 거기서도 물론 시간 변화에 딱 왔지만 하루 정도 더 가면 여기서도 보세요. 월요일 아침 잠깐 튀었는데 뭐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시장이 예민해 있고 과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는 무섭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지금 오늘 이제 장중에 3003을 왔다 갔고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 2970이니 2905니 2828이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모 증권사 자료를 보니까 하락을 2600까지 잡더라고요. 크게 빠지면. 그러면 고점에서 얼마 빠집니까? 600포인트 빠지잖아요.
3260에서 보면은 600대가 빠져주고요. 근데 600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러면 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내가 이 빠져라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예방주사 놓을 때도 과거에 시장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10%, 14%, 뭐 16%, 그죠? 24%, 뭐 26, 7% 이런 식의 폭들이 나온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죠? 하면서 지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봐 드린 적이 있죠.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그 일목에서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예,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비계산을 해놓고 보는 거죠. 지금 요 파동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목표치를 잡으면 상당히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고가의 습성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봉이나 월봉의 라인이 뭐가 있는지는 보는, 주봉의 기준선이 2700까지 있거든요. 2700. 이제 가정시, 그리고 이게 시간이 몇 주 가면 이게 올라와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목에 여기서 하면 편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기. 우선에 이 전체를 조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요 오른쪽에 보면 1에서 2 해놓은 거 있죠. 1번 시작점에서 이 파동까지 전체 1826포인트 오른 것에 대한 되돌림을 계산해 보라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조정이 올라간 거에 4분의 1 조정하면 25% 조정이죠. 그럼 2800으로 오고요. 3분의 1 조정 33% 조정하면 2600으로 옵니다. 피보나치 급수 38.2%를 조정하면 2568까지 와요. 무섭죠, 그죠? 이 전체 상승이 워낙 높아서 그래요. 예, 이 전체 상승. 예, 1800포인트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되돌림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 조정이 만약에 요것만 조정한다면 그럼 저가를 이동시켜야죠. 10월 말로. 이게 얼마냐면 2266.93이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999포인트 딱 1000포인트 올랐네요. 1000 올랐네. 그럼 클리어하고 다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종가가 이 상승에 딱 몇 퍼센트? 25% 조정입니다. 4분의 1 조정입니다. 3016이에요. 지금 3013.93이죠. 오늘 종가가, 그죠? 그럼 이거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빠지면 2933, 33%, 31.8% 조정하면은 2884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죠? 지금 하락하는 파동에 대고 때렸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걸 일목에서는 이제 알아내요. 능동형 파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때리는 건. 이 올라온 거 전체를 가지고 빼는 방식은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수동형. 또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어디서 많이 이 숫자들이 겹치는지를 또 보기도 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겹치는지. 그럼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 외에 또 뭔가를 해본다면, 시장 우리는 일목은 습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습성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냥 저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야기만 할게요. 과거에 이제 큰 상승 위에 들어왔던 파동의 조정 습성들이 있죠. 이런 걸 가져와서 들이대는 거죠. 그게 전에 제가 해봐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이번에 너무 올라서 그런데 이 직전 파동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이제 추세선 꺼보기 같은 거 뭐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원래 그래요. 이건 뭐 비율 차트는 아닌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저점대에서 돌아왔다 그죠. 그만 해도 폭이 엄청나죠. 다시요. 이게 비율 차트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오니까 약 155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약 100포인트 정도 더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죠. 근데 이거 이 추세에서는 소용이 없겠어요. 다 뚫고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근데 이걸 가지고 추세를 끊는다? 좀 그런데. 이건 또 너무 멀다 그죠. 거의 3600, 한 700 가버리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 차트고, 원래 이 장기 차트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로그 차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비율 차트하고 로그 차트하고가 비율 차트로 되어 있네. 근데 이 로그 차트로 봐야 돼요. 이 로그 차트가 있더나 모르겠다. 화면 설정. 저는 어디서 본 것 같는데 어떻게 찾나 모르겠네요. 차트 속성. 잠깐만요. 저는 제가 본 것 같는데. 어디에 뭔가 있었던 것 같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로우하고 다르거든요. 보조지표고 화면 설정에서 네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영웅문에서 로고 차트 잡는 방법 아시면 밑에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데 있는가? 없네요. 예. 장기 그 추세선은 로고 차트로 거의 좀 정확하거든요. 제가 방금 이제 로고 차트는 왜 껐냐면, 왜 추세선 껐고 했냐면 이미 돌파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돌파한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런 소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보자면 이게 이 저점이 한 2700에서 중반 정도 되나요? 대충 그렇게 나온다. 그죠? 여기서 끄면 여기서 바로 꺼볼게요. 2760이니 뭐 70이니 요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돌파한 추세 저항선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가정시, 그것도 깨지면 이제 전고점 봐요. 일목의 S파동, 이 고가가 2600입니다. 보세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말 많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가지고 요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뭐 가능한 한 이렇게 여러가지 그 분석 방법을 써놓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겹치는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구간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건 파동이 조금 덜한데요. 이게 이렇게 N자로 딱 떨어진다 그러면 요 안에서 N자 파동 가지고 또 목표치를 또 잡아요.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파동, 이 안에서 파동, 이런 식으로 자꾸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특정 숫자의 그런 목표치들이 좀 많이 결집을 하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후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거 분봉 개수가 영문은 영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쓰는데요. 이제 이 앞 시간에 제가 그 주말 휴일 사이에 기본수치, 대등수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나온 차트라고 가정시 이러면 22, 27, 29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29 이러면 내일 아침 첫 봉이 29 대등수치가 옵니다. 대등수치가 와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장 파악을 하려면 이 전체가 빠져버리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당장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 제가 내일 첫 봉이 바닥 나온다 그런 뜻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왜냐 지금 그 영문의 이 봉의 개수가 실제 개장 시간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럽니다. 제가 이거 14개로 나오는데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럽니다. 14개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1시간에 30분봉이 2개가 생기니까 7시간이잖아요. 실제 우리 개장은 6시간 반이죠. 현물은. 그죠? 이 개수가 안 맞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장중 변곡점 잡을 때 15, 30분봉 가지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5분봉만 가지고 쓰는 게 이 개장 시간과 봉 개수 문제, 그 다음에 현물 코스피와 선물 간의 봉 차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15분봉으로 종지수가 이렇게 27개죠. 27개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현물 하나만 넣어볼까요? 차트, 주식종합 차트, 셀터리온 헬스클럽, 헬스케어, 30분봉, 요거는 13개 가놓고,
이게 여러분 현물이 보세요. 6시간 반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봉이 13개만 나와야 되죠. 그럼 제 말씀 맞죠? 그죠? 근데 보세요. 마지막 종가까지 14개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 이거 한 개를 뭐하러 여기다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앵커 차트라고 유료 버전이 개발될 때 제가 가서 좀 기술적 지도 저거는 좀 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무조건 선물 분봉을 해물로 맞춰버립니다. 예. 해물 마감 이후에 15분 지나서 종가가 나오지만 맞춰버립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코스피나 해물들의 경우에 가다가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오고 이럴 때 이 숫자하고 선물하고 숫자가 안 맞으면 시간이 달라져 버립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76개 정도 온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정도 들어가죠? 5일마다 봉을 하나씩 더 집어넣어 버리면 봉이 5개가 차이 나버리잖아요. 30분 봉이 5개면 2시간 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물은, 예? 현물은 보세요. 10시 반에 변곡점이 온다고 돼 있는데, 선물은 12시 반에 변곡점이 온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그 차트에는 이 마지막 종가를 움직인 걸 여기다가 합산시키게끔 해가지고 현 선물의 봉개수를 딱 맞춰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전 연장이 3시에 딱 장이 맞췄기 때문에 6시간 딱 개장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3시 반까지 해버리니까 30분이 추가되면서 180분 봉이나 60분 봉 같은 경우 또 개수가 또 무조건 추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겠는데, 네, 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이평선을 만들거나 이런 선들도 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시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괴물이 7시간을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근데 6시간 반 했지만 그냥 반 올리면서 7시간으로 칠게. 그래, 오케이. 그건 제가 뭐 또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나 6시간 하고 그다음에 30분 봉 60진법 이런 것들이 딱딱딱 아기가 맞아 나갈 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15, 30분 단위로는 제가 시간마디를 계산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그 변곡점 잡거나 할 때, 예, 뭐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는데, 오늘 종목 일단 뭐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 정리하자면, 예, 뭐 수급, 특히나 그동안은 개인이 사서 많이 바치기도 했었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심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 네, 그리고 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난 뒤에는 원래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던 차에 뭐 미국도 빠지고 이러니까 차익 매물을 부른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급등 과열에 따른 이게 수렴 작업이에요. 게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뭐 밸류에이션 문제, 부담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환율 최근에 올라갑니다. 투자 좀 봐볼게요. 원달러, 예, 1080대 쌍바닥을 찍고, 이거 여러분 주봉입니다. 일봉이거든요. 예, 정시 강할 때 이제 이것도 워낙, 예, 강세 보이다가 이제 올라가면 워낙 약세죠, 그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 그죠? 2.1%대 1%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관이 연기금이 천삼 뭐 축소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보세요. 오늘 4,300억 팔았거든요. 이게 연년 4,300억 팔았는데, 아침에 연기금하고 기관이 다수 매수를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저는 기억을 17%로 했더니 17.3%라고 하네요. 제가 원고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마무리 하려다가 또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2020년 말 기준으로 17.3%의 주식 투자 비중,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해외도 하고 하는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연기금이 2020년 말 기준 17.3%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 이 맞춘다고 줄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2021년 말 현재 16.8%로 0.5%포인트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중기 자산 배분안을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죠?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는데 의결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이것도 조금은 뭐 오늘 리스크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고요. 조금 있고 어쨌든 오늘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기관들의 이제 정리, 특히 연기금의 정리,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쉬고 나면 또 뭐 반등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반등이 여러분 짧게 가고 하락이 습관화되면 주의 하시고요. 특히 그 하락장 봉의 특징이 음봉이 잦은데요. 위수염 달리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볼 때는 참 뭐 어쩌겠습니까? 아까운 면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이미 녹화를 오래 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봉들 잘 한번 보세요. 이 봉의 시가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네. 잠깐만요, 여러분. 아이고, 네. 천상 좀 설명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펜으로 바꿨습니다. 자,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요렇게 음봉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오픈 가격 시가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 고가고요. 이게 이제 저가이자 종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동을 분해하면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죠, 그죠? 그럼 아침에 올라나와요. 아침에 떠나와 가지고 시가보다 더 위로 갑니다.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되죠? 양봉입니다. 이 구간은 양봉이에요. 그러면 기분이가 좀 안정적이고 좋지 않나요? 뭐 정배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면 기분이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나 이거 이제 좀 우량 주고 이러면 사고 싶어진다고요. 진짜 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시가를 탁 깨버리잖아요. 그럼 위수염 달고 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일 종가까지 깨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하락 N 파동이에요. 자, 보세요. 전일 저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거든요. 아침 떴다가 시가 깨고 종가와 저가를 깨죠. 그러면 음에 음으로 가죠. 이게 이제 파동으로 따지면 하락 N자가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 시가 올라나왔죠. 더 올라가다가 시가 깨고 전일 저가 깨고 많이 빠지는 거 살짝 돌아갑니다. 이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특히나 또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물려가지고 도저히 못 팔겠는데 이렇게 싶어도 이게 신용 미수 아니고 현물이면 이거 또 누가 봐도 이건 빠지겠다, 뭐 수급하고 다 두들겨 팬다 그러면 일단 던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돼 가지고요, 오늘 많이 빠졌다고 내일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사놓고 가요. 때렸다가 불안하면 사놓고 갑니다. 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올라나고 그냥 쭉 당겨버렸죠, 그죠? 이건 이제 성공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나다 또 빠지고요. 근데 대체로 약세장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좋아 보이서 샀다가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약세장의 특징이고 지수도 그렇습니다. 종목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락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잘랐다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아주 좋은 지선 위에서 그런다 그러면 본인이 버텨보던가, 그죠?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GS건설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크게 험악한 건 없고 여기서 조금 밀리다가 나왔는데 뭐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이런 것도 위수임 달고 지금 내려옵니다. 장이 기왕이 제가 약세로 좀 가니까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구간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15주 전가 숫자로 한번 보셔도 그럴 겁니다. 예, 숫자를 한번 보시더라도, 예, 예, 이건 하락에 나와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졌고요. 이날은 아침에 올라 나옵니다. 시가가 0.87% 올랐죠. 고가가 1.25% 올랐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2.25% 어제 깨버립니다. 이거 장중 고가가 1.02%고요. 장중 고가가 1.15%고요. 0.399. 이건 그냥 떨어져 버리네. 이날도 보면은 장중 고가 0.48로 좀 뜨다가 이건 뭐 적습니다만 되게 요런 거 약세장에 요런 패턴 나오면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예, 주의하시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약세장에. 그리고 저런 게 반복되는 한은 아직 바닥 아니다. 하락연자 연속이니까. 예, 저게 뭐 완전 뒤집어지고 그죠? 뭐 상황이 바뀌어야 이제 바닥이 되겠죠. 그러거나 뭐 아니면 여기 보면 일목이 전환선 아래, 예, 기준선 아래 우하방하면서 예, 거기 머리에 이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가면 기준선 걸리고 여기는 기준선 걸리고 여기서는 돌파 나오네요. 그런데 구름 상단 걸리고 또 이탈해 버리고 밑에 이제 전환선하고 자르륵 내려가 버립니다. 종목마다 움직이가는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 기준선 올라탔고 20선 타고 22평 타고 기준선 사실 종가장 살짝 이탈이긴 한데 이 저점은 안 깨고 이따가 다시 올라오고 오늘 이제 전환선 돌파해 가지고 전고점 가다가 잠깐 주춤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추세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것이고 분봉으로 보면 좀 지저분하겠는데 이건 60분이고요. 분봉은 좀 지저분하죠. 30분으로는 이렇게 좀 타고 가다 있으면 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 분봉으로는 추세가 완전히 섰다고 그러기에는 아직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 돌파해서 가버리면은 뭐 긴선 당연히 끌고 가는데 42,500원 여기 41,000원 깨버리면 이 안에서 글쎄요 박스 하단에서 다시 돌지를 몰라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떠들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리는데 또 1시간 채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